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용접사로서 적지 않은 임금 소득을 범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왜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해요. 이제 좀 이게 막연하게 은퇴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좀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이렇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실제로 이 숫자를 보면서 저랑 와이프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필요한 돈을,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5,000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0년인데, 지금 여기는 35년을 넣었어요. 그래서, 50년으로 다시 넣게끔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50세에서 100세까지예요. 이제 50세에 은퇴를 해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할 때, 제가 필요한 돈은 이제 300만 불이 됩니다. 왜냐면 한 달에 5,000불씩 쓴다라는 가정이라서 그래요. 이 값은 가정치를 넣은 거예요. 임의로 잡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직접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제 수입은 1년에 12만 불을 넣었습니다. 이것보다 덜 벌 수도 있고 더 벌 수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12만 불을 가정치로 잡았어요. 일단 용접사로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을 조금 이제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저는 이 계산을 위해서 1년에 제가 12만 불을 번다 이런 계산을 해서 한 35%의 그 텍스를 제하고 나면은 한 8만 불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한 7만 8천인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8만 불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 생활비 지출은 5만 불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달에 5천 불을 쓴다라는 가정이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지출이 더 적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기지를 끼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자녀가 아직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뭐 나중에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모기지도 끼고 그리고 자녀도 갖게끔 되면은 이제 지출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에 세이빙이 한 3만 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25년의 세이빙은 75만 불이 되는데 이 75만 불은 300만 불이랑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요. 25년 동안 세이빙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40세가 아직 안 됐는데 40세에서 65세까지 이제 25년을 잡은 거예요. 65세에 은퇴할 나이까지 일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세이빙을 잡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50년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이제 65세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100세까지는 이제 210만 불이 필요한 거라서 여전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산에 넣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연금이 있죠. 연금도 중요한데 정부에서 받는 연금도 있고 저는 유니온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니온에서 이제 제가 적립을 해놓은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적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집이 한 채나 두 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서 25년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한 몇 억은 그쪽에서 나오고 한다라고 해도 이 계산은 이 숫자들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입에서 이 100세까지 산다라고 할 때의 지출을 좀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꽤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연금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집의 시세 차익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넣는다라고 해도 빡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금 소득만으로는 이 은퇴 이후에 필요한 돈을 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트는 이제 제가 복리 계산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컬큘레이터인데 이제 재테크를 해서 이제 제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복리 계산법이죠. 복리 계산. 제가 5만 부를 1년에 넣는다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5만 부를 있고 그리고 1년에 5만 부씩 추가로 넣는 게 가능하다. 이런 계산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10%인데 제가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얼만큼 이제 불릴 수가 있는지인데 제가 10%로 불릴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2열은 25년을 일단은 넣었고요. 컴파운드 인터벌은 이얼리로 했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몬슬리로 하셔도 되고 위클리로 하셔도 됩니다. 위클리에 100불씩 추가로 넣는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연에 5만 불의 수익을 디포짓을 넣고 있고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한 10% 제 투자 실력이 한 10% 정도의 투자금 대비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추가 디포짓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5만 불씩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다. 이런 계산해서 컬큘레이트를 이제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5만 불을 넣었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인터레스트가 5천 불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10%의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5만 불을 더 넣어서 합계로는 10만 불. 제가 넣은 돈은 10만 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터레스트가 발생한 인터레스트의 총액은 5천 불이고 그래서 10만 5천이 되는데 이게 다시 다 재투자로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서 인터레스트는 그 다음 해에 1,500불이 발생하게끔 됩니다. 이 밸런스, 이 자산의 10%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점차에 이렇게 늘어나요. 점차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계속 5만 불씩 추가로 넣게끔 되고요. 시간이 좀 한 1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넣었던 돈은 이제 5만 불씩 매년 넣었으니까 이제 55만 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누적의 합계는 37만인데 한 해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는 7만 9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10%가 발생을 하니까 이만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돈도 적지가 않죠. 이 정도 한 12년 차 정도가 되면은 제 수입을 넘어가는 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쯤에 자산 규모가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한다라는 가정에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 자산은 이제 부동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건 총 자산의 합이에요. 총 자산의 합이고 내가 총 자산을 한 10%로 불려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재투자를 전액을 다 재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생활비라든지 위드로얼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산을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복리 계산이에요. 아무튼 이때쯤 제가 은퇴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제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저는 50세에 은퇴를 했어요. 지금 40세가 조금 안 됐으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의 돈을 만들었고, 이제 남은 기간은 50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위드로어를 한 달에 10,000불로 잡았습니다. 한 달에 10,000불. 이거 꽤 센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컬큘레이터를 이제 누르면은 컬큘레이터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 컬큘레이터는 그 구글에서 그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컬큘레이터를 치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빨간 줄로 돼 있죠. 제가 쓴 돈이에요. 물론 그때 가서 1년에 10,000불씩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넣은 숫자들은 다 조금씩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지출은 약간 더 크게 잡았고요. 수입은 약간 더 작게 잡았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넣은 숫자들이에요. 실제로는 그 지금까지는 이제 10%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좋았고, 좀 더 투자를 더 많이 했고, 뭐 그래서 실제로는 한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있고요. 늦으면은 한 1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는 이때쯤 이렇게 됐다라는 가정에서 그 이제 인터레스트 한 해에 발생하는 인터레스트는 13만인데 그 중에 12만은 썼으니까 이제 남은 돈은 여기 이렇게 다시 총 자산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12만 불씩 매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 자산의 규모는 해마다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총 자산에서 그 발생하는 인터레스트가 한 해 수입을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00불씩 써도 이만큼이 되면 그 10%씩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남게끔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이 컴파운드 계산을 할 때 1년에 50,000불씩을 넣는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죠. 이 표는 그 저희의 재정 계획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달력이거든요. 좀 작게 보여드렸는데 작게 보니까는 한눈에 이제 다 보이죠. 언제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언제 지출이 발생을 하고 며칠날 지출이 발생을 하고 그 목록이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돈이 조금 모이면은 집을 사고 돈이 조금 모이면은 집을 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그 저희 투자금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요. 한동안은 이 부동산의 숫자를 늘리다가 어느 정도 그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 조금 이제 힘든 순간이 오게끔 되면은 이제 주식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그 서머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수시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은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캐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TD는 그 저랑 와이프의 조인트 어카운트가 되는 거고 웨스 심플은 제 주식 계좌예요.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적당한 돈을 넣으면서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제리는 와이프의 부동산 계좌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입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몬슬리 캐시플로우는 여기 계산에 따른 건데 이제 수입 빼기 지출을 해서 캐시플로우가 한 달에 얼마가 발생을 하는지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의 합인 거고요. 요거 요렇게 합한 게 39,000인데
그 다운 페이먼트를 저희는 20%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집값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옆에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옆에 나타냈고요. 돈이 얼마가 모이면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RTO는 렌트토 오운이에요. 이거는 렌트토 오운에 관한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감가상각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것보다는 더 잘 벌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지출되는 게 있어요. 뭐 갑자기 그 집을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든지, 그 예기치 않게 뭐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제외를 하고 한 3,500불을 잡았습니다. 이 숫자들 실제가 아니에요. 근사치예요. 근사치고 개인정보라서 그냥 근사치로 잡았습니다. 그 리더계는 여전히 저희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 모기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적자였는데 지금은 흑자로 바뀌었죠. 그 최근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렌트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를 좀 더 올려서 받게끔 되었고, 그 시세 차익은 발생을 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그 판매를 한 건 아니라서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지금 당장 팔 생각도 없고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수익은 이 정도를 잡았는데, 그 이제 실제로는 더 많이 받지만 여기에도 필요한 소모품의 비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지출에 따로 목록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제해가지고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은 돈이라서 뭐 휴지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야지만 될 수가 있죠. 뭐 베개가 갑자기 하나가 뭐 지저분해졌으면 다시 사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어찌되었든 이거는 그 임의로 잡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기지가 빠져나가고 그 유틸리티가 빠져나가고 인슈런스가 빠져나가는 것도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제 수입은 8,000불로 잡았는데 일주일에 2,000불씩 들어온다라는 가정인데, 어떤 달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달은 적게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임의로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2,000불씩 들어온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는 비디오 에디팅 일을 하면서 500불씩 버는데, 에어비앤비를 하고 나서는 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한 1,000불 가까이 벌었었는데 지금은 500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그리고 제 수입이랑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편차가 굉장히 이렇게 커가지고 매 달마다 이제 수정하고 해요. 그래서 평균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일하는 거에서 변동이 너무 커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은 저희의 자산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럼 집 하나가 더 늘어나면은 이 부동산 수입이 또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다. 이제 제가 멀리서 일을 하게끔 되면은 이제 소득은 훨씬 늘어나는데, 방도 렌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스비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저희 상황에서는 그래요. 뭐 어찌되었든 그 유틸리티 두 개는 이제 에어비앤비랑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넷은 이렇고, 그리고 인슈런스는 렌트토온이랑 뭐 집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가지고 꽤 많이 내죠. 그 글로서리 같은 경우에는 1,600을 잡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쓰는 돈이 한번 장을 보러 가면 한 300불에서 500불 사이를 쓰는데, 물론 덜 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한번 장을 보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장을 보러 가질 않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멀리 가서 그쪽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집에는 간장이 있는데 그쪽에는 간장이 없으니까 간장을 새로 산다든지 고추장을 새로 산다든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번 수정을 해줘요. 여기에 프로퍼티 텍스는 미포함을 시켰고요. 수입 총액에서 지출 총액을 빼버리면 순수익이 지금 현재 이만큼이 발생을 한다라는 가정이에요. 가정치입니다. 그래서 몬슬리 캐시플로우가 이만큼이니까 한 달 뒤에는 한 이 정도의 집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보고 있고요. 뭐 어찌되었든 이 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보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1년에 5만 불씩 넣는다라는 계획은 뭐 지금 저희한테 있어서는 뭐 그렇게 무리한 계획은 사실 아니에요. 아까 여기에서도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쓰는 돈은 저희가 쓰는 돈만 계산을 하면은 3,000불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이쪽에서도 봐서 알지만 이 인슐런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집들이 많아가지고 발생을 하는 거고, 유틸리티도 집 2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쪽 집에서 훨씬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저희 모기지는 따로 나가는 게 없고요. 이거 다 투자용 하우스 때문에 발생을 하는 모기지가 되는 거고요. 론이랑 폰 비용 그리고 글로서리 뭐 이렇게인데, 그래서 3만 불이 안 되죠. 저희가 실제로 쓰는 돈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5만 불로 잡았죠. 지출을 조금 이제 크게 잡고 수입을 좀 적게 잡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아서 이제 복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곱하기를 몇을 곱할 수가 있냐. 만약에 여기에 100을 곱하게끔 되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 내가 그 자산을 몇 %로 불릴 수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재투자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위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자산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10,000불씩 쓰더라도 이 자산이 불어나게끔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테크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 임금 소득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늘리게끔 되면은 임금 소득이 늘어나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20만 불씩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만큼 일을 안 하면은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더블 페이를 자꾸 줄이려고 하고요. 일요일 날도 일을 좀 안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일도 많이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해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임금 소득은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의 개념인데, 이 재테크는 곱하기의 개념이에요.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0.1이 가능하다 라든지, 그러면은 1.1이 되는 거죠. 까먹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10%만큼 늘어난 돈이 제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100%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100%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5년만 지나도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곱하기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65세가 되어서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한 뭐 몇 억을 모았다. 근데 내가 곱하기 0점 마이너스다. 곱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까먹은 거죠.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러면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 뭐든지 간에 적은 돈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래서 처음부터 한 10억을 초보자가 한 10억을 가지고 한 1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실력자가 보기에는 많겠지만 초보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큰 돈이죠. 그게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를 하기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심리죠. 그 불안한 거죠.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냐 뭐 10억짜리 집을 사냐 뭐 10,000불짜리 집을 사냐가 마음가짐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요. 맘 편히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멘탈이 흔들리고,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고 나서 도박으로 넘어가게끔 될 수도 있죠. 그 잃은 돈을 복구만 했으면 좋겠고,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에랄 모르겠다 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테슬라가 워낙 유명하니까 테슬라에 내가 100만 원을 넣었냐, 뭐 한 10만 불을 넣었냐, 100만 불을 넣었느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거고, 그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초보자인 상태에서 뭐 10만 불을 처음부터 넣을 수가 있냐? 그건 안 되죠. 10만 불이라는 돈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흑수저들은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투자 실력도 늘려나가야 되고 자산 규모도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곱하기 몇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곱하기 능력이 올라가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식이 되었든 뭐 부동산이 되었든, 저는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좀 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길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짧게는 못 하겠어요.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어찌되었든 곱하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적은 돈을 가지고 늘릴 수가 있으면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또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은 한두 번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주식을 했든 부동산을 했든 뭐 집을 한두 채를 했는데 뭐 잘 됐다, 아니면은 뭐 주식 뭐 테슬라를 샀는데 마침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큰 돈을 넣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10%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20년 동안 10%의 수익을 매해 평균적으로 만들어냈다, 이거는 실력이에요. 그 횟수를 많이 하게끔 되면 결국에는 실력의 그 수렴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진짜 그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그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금을 올리게끔 되면은 그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게끔 되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멘탈을 잡기도 힘들고요. 근데 침착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재테크를 할 때 더더욱 그런데 흔들리거든요. 확신을 갖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기도 조금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계속 그 기다려야 될 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맘 편히 기다리기 위한 멘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어찌되었든 뭐 그러다 보면은 적은 돈에서 꾸준히 그 유지를 하면서 이 곱하기 능력을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플러스만으로 해서는
이 돈을 만들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게 지출을 좀 많이 줄인다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연금을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요. 연금이 100%그 온난화도 그렇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확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혀 저 살면서 전쟁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미국 금리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용접을 하게 될 거다, 뭐 해외에 나가게끔 될 거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다. 그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은 항상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은 바뀐다. 이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저런하게 저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 그 제가 은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물론 넉넉한 게 좋아요. 그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이게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가 있고. 제가 10년 뒤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도 뭐 거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뭐 용접을 중간중간에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되었든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 안 되는 돈 그 뭐 부동산 하면서 뭐 주식 하면서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면서 꾸준히 하면서 이게 실력을 제대로 된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